네, 종목 모니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서동수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주요 수급주체들이 사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매수 특징주 기아차입니다. 지금 외인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비 하향이라든가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30% 하락을 좀 한 다음에 지금 반등 권역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반등 권역에 들어온 것은 연비 이슈가 브랜드 손상 없이 해결 국면에 이르고 있다는 좀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11월 달 미국 판매를 보시게 되면 10월보다도 늘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손상에 의한 판매량 감소는 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13년도에는 특히나 미국 시장은 올해 대비해서 한 4.2% 늘어난 1,500만 대 시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최근에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3.7로 2008년 2월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었고 상당히 지금 자동차 수요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역시도 13년도에는 286만 대를 좀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작년보다도 한 4% 정도 신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비해서는 지금 지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입니다. 2013년도 PR 기준으로 4.9배밖에 되지 않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도 40% 이상 좀 할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환율은 좀 제 가격을 좀 찾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신차도 내년에 4개 정도 그리고 3개 페이스리프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충분히 보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매수 특징주로 기아차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주셨네요. 이번에는 주요 수급주체들이 팔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있습니까? 예, 동국제강 오늘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분기 일단 실적을 좀 보시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조 1,400억 그리고 영업손실이 23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부를 더 보면 약간 좀 더 좋지 않은 것이 환 관련 수익이 504억이 있고요. 이런 것을 배제하게 된다면 실질 사업 손실은 580억에 이를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후판 판매 감소라든가 봉형광 쪽에 이제 원자재와 가격의 스프레드 축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또 상대 업체에 통한 경쟁 강도가 좀 심화되는 것들이 좀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철강이나 조선업체 주가를 보시게 되면 다 설명이 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재무적으로도 2010년도에 1,780억에 이르렀던 순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 75억으로 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0억으로 영업 적자를 좀 이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어떨 것이냐 공급 초과에 의한 분위기는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국내만 하더라도 향후 2년간 250만 톤의 신증설 계획이 있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국제강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대우증권 전일 거래량 지금 넘는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호실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형적으로. 일단 당기 순이익이 515억에 달했고 저번 분기에 비해서 110%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외형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브로커리지 부분이 저번 분기에 비해서 21%가 늘어나고 IB는 좀 좋지 않았었고요. 자산관리 부분에서 한 12% 정도가 늘어났는데 유가증권 운용 수익이 65%가 늘어나면서 이런 핵심 사업 부분이 아닌 금리 인한 채권 평가익 700억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한 이런 영업이익 크기 자체가 전 분기에 비해서 좋았던 것이지 절대적 기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정상화되었던 2010년도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던 회사가 500억이 지금 좀 좋은 걸로 나오는 만큼 상당히 좀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예상을 해보면 사실 이번 분기에 들어와서 시장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이익 자체가 좀 좋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1960포인트 가까이 되면서 시장 박스 상단에 와 있는 상황에서 ELS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상품 구조 악화가 되면서 상품 판매가 상당히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약간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비춰지고 핵심 영업 부분에서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차트 관심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하셨어요? 예, 오늘 모베이스입니다. 사실 이동평균선 정배열 굉장히 초강세 추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5일선 이동평균선이 지금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사실 제가 삼성전자 생산기지 전략적인 조정이 좀 예상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2억 1천만 대를 팔고 내년에 3억 대를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 내년에는 사실 스마트폰 보급률이 50%, 60% 이런 쪽의 선진국 쪽이 아니라 이머징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신장세가 클 것으로 좀 보이지거든요. 이를 대비해서 삼성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공장 쪽에 연 1억 5천만 대 수준, 내년 계획의 절반 정도의 수준의 생산 캐파를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자회사를 두고 삼성 베트남 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모베이스 경우에는 상당히 중저가 스마트폰 성장세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PER 4배 수준의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고 기술적으로 매물 부담이 적고 신고가 계속적으로 경신하면서 단기 대응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의 차트 관심주 모베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서동수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